나도 모르는 사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을 하면서 굴을 조금 먹었거든요.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밤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 두통이나 복통, 설사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건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허위 과대 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물을 통해 가지고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이제 구토나 오심 증상 또는 설사 등을 유발을 하는 모는 소화기계 감염병을 의미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최근 10년간 불량식품 적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물 검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영업, 제품 변질, 유통기한 경과, 과대 광고 순이었습니다.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구입하는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식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신고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여기 있는지 하고 뭐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던가 아니면 이제 보관 냉장 제품인데 실온에 보관되고 있다던가.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입 신고가 정식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글 표시사항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식품을 철저히 단속해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3중 안전체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수입 전 단계, 통관 단계, 유통 단계인데요.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정밀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로 반입이 되게 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조치 또는 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신고 내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작위로 표본용 대상을 선택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에서는 상품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평소처럼 냉장고에 보관해둔 음식을 꺼내 가족들과 다 함께 먹었다는데요. 다 같이 식사했는데 아기가 구토하고 뭐 열나고 설사하고 계속 그랬는데 그게 아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이제 다 그런 증상이 있어서. 겨울인데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이 상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따라하고 뭐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한 일주일 넘게 좀 고생을 했거든요, 식구들이.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위생관리는 필수인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기기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시설에 방문하여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그리고 안전한 급식소를 위해서 교육 지원하고 그리고 지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하여서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젓가락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숟가락! 숟가락도 있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집는 거야, 이렇게로. 이렇게 하면 되지? 배식을 할 때도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급식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작년 식중독 환자 수가 약 47%나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식중독 조감 효과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 관계자라든가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대형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도 중요한데요. 식자재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상하거나 오염된 제품은 없는지 검사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이날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학교 급식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지 표시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점검을 통해 불량 식재료가 조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공급, 유통부터 보관, 조리, 배식까지 학교 급식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겨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강한 노로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의 특성상 다른 바이러스들과는 다르게 낮은 기온에서도 왕성하게 번식이라든지 또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어패류에 증식을 함으로써 그 내에 복균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생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감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패류는 깨끗이 세척한 뒤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합니다. 2019년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5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 증진, 피로회복, 장건강, 영양 보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상의 식품 등의 허위 과대 광고 및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SNS상에서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특히 체험 후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신중히 제품을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온라인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정부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과는 다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국내에 밀반입되다가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허위 과대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SNS로 한참 광고를 했던 제품이었는데 효과가 좀 너무 좋다고 광고를 하고 효과가 좋다는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한 뒤 복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그게 적발이 됐던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광고만 믿어선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기돼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이나 업체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 절대 방관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